네, 돌아온 안철수 전 교수를 바라보는 심정이 가장 복잡한 곳, 아무래도 민주통합당일 것 같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 교수의 귀국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복잡한 심정으로 봤을 거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일단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치를 위해서 함께 손잡았던 사람이니만큼 이번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던 뜻, 국민들과 약속 이제 잘 지켜나가시고 본인이 가시밭길로 표현하신 것처럼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매번 결심해야 될 거고 그럴 텐데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4월 재보선에서 노원병 지역으로 이제 안철수 전 교수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내는 게 기본이죠. 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에서 그 후보를 통해서 정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또 저희로서는 당의 혁신을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혹은 정당의 권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비 후보자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또 모든 지역에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지금은 3개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4개, 5개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생기는 지역까지도 다 당연히 내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문제는 뭐 당연히 제1야당이라면 후보를 내는 것이 기본인데 문제는 야권 후보가 난립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얻을 수 있다. 좀 전에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우리한테도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부를 이끌고 있는 여당이 그 야권의 분열과 난립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좀 우습긴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힘을 한데 모아서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춰나갈 수 있도록 야권 진영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후보 단일화라는 형식으로 되더라도 어쨌거나 논의를 하고 힘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전 교수께서 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치공학적인 단일화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지금 야권에 누가 정치공학적이고 기계적인 단일화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야권 전체 질서 재편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죠.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권 지지층 국민들 이분들 봐서라도 야권의 어떤 단결의 논의는 해야 되고요. 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노원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빨리 얻어야 될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한 명으로 또 거론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 대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배지 없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거론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교수와의 관계는 당과 안철수 전 교수와의 관계도 특수관계잖아요. 양보를 한번 받았던 관계. 또 저로서는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많은 분들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또 특수관계입니다. 제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함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특수관계가 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데 지금 진보정의당과 안철수 전 교수가 약간 갈등 국면 있잖아요. 이 국면에서 거취를 표명하거나 입장을 밝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당이 우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위에서 나머지들이 같이 판단되어야 되겠죠. 네, 만약 당에서 나가라고 이제 정해진다면 따르실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공인이기도 하고요. 또 당인이잖아요. 당 한 명의 당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거론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적절치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안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신당 창당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는데 유보적인 좀 애매한 답변을 했죠. 예. 그렇게 된다면 만약 민주당에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왜 지금도 민주당 내에서는 안 교수랑 함께해야 된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안철수 교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신당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야권 분열을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신당 창당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일정하게 다시 야권이 합쳐지는 데까지는 계속해서 분열해야 되고 강력한 여당, 국회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장악한 새누리당 정권, 박근혜 새 정부가 일방 독주를 하는데 그걸 전혀 견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대선 당시 이제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지금 거론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좋지 않고요. 누가 그것을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한 측이 곤란해질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네. 이제 뭐 안 전 교수의 바람, 그동안 안철수의 바람, 안풍 자체는 좀 새로움, 새정치, 혁신 이런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쇄신이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사과 이런 부분이 크게 많이 눈에 두드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 전 교수는 미안하다. 내가 무한 책임을 느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글쎄요. 민주당이 혹은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문희상 위원장, 그리고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전 최고위원. 전부 다 입을 열면 네. 대선 패배에 대한 한없는 책임감, 국민들에 대한 죄송스러움, 지지층에 대한 정말 미안한 감정, 이런 책임감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걸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당황스럽긴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띄는 조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네. 가령 누가 정계 은퇴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도 별로 마땅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복귀를 해보면 민주당의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도부가 모든 권한을 문재인 후보 그 정신없는 와중에 대통령 선거에 막 모든 걸 바쳐서 뛰고 있는 후보에게 당의 모든 진두지휘권을 다 넘기고 다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조차에도 어렵죠. 지금 봐서는 일단 선거를 이끌어 나갔던 후보 그리고 그 선거 본부에 각각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의원들이나 당의 주요 역할을 했던 주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은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슨 책임을 더 얘기하고 더 무슨 분명한 사과를 얘기하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요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자기 혁신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나가겠다는 다짐과 약속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안철수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밍의 귀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번에 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쇄신하는 모습 많이 못 보여줬고 또 정부나 야당 역시도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을 만들어준 건 정말 민주당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게 계속해서 저는 그 민심의 채찍질이 가해지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100% 다 잘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미진함에 대해서 인정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가 대변인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네. 그야말로 비상대권 다 쥔 겁니다. 공천권까지 싸그리 다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완전히 바꿨어요. 당의 색깔도 바꾸고 당의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른바 약간 색깔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비판적인 김종인 김종인 전 장관 그리고
이상돈 교수 이런 분들이 막 들어오셨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득 누렸던 그 권력에 비하면 문희상 비대위원회는 그야말로 그냥 비상 상황에 대한 대책기구로만 세워놓는 거거든요. 5월 4일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라. 이것이 역할이고 그 이상의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 했었던 그런 대권을 가지지 못한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갖는 한계가 있다.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뭐 정부조직 개편안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안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둘 다 좀 정치력을 보이고 한 명이 또 양보를 하든지 결단을 좀 보여줘라. 협상하는 정치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원하는 고수 그 부분, SO 관련 부분은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겁니까? 안 교수의 말씀은 참 원칙적이고 좋은 말씀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좋은 말씀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SO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 국민 여러분들,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방송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건 여당도 인정해요. 네. 그리고, 많은 언론사와 해당 언론사들이 오히려 이 정부가 더 그 방송에 대해서 그 침해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이 과연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MBC 사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KBS, YTN 기자들은 왜 파업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기울어져 있는 이 공정방송의 문제, 편파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양보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 감각을 갖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서생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상인의 현실 감각, 그 현장에서 이런 고민은, 담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럼 지금 뭐 아까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예. 같은 경우에 이번 주까지 좀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에서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난 3일 날 다 끝났어요. 그 이철우 원내대변인이 그 말씀 안 하시던가요? 이미 다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다 만들고 사인하고 기자들한테 발표하는 것만 남았는데 5분 전에 새누리당이 뒤집은 거 아닙니까? 왜 누가 그랬을까요? 왜 새누리당의 대표단이 와가지고 다 합의 끝난 얘기가 왜 발표 직전에 뒤집혔을까요? 그거 누군가가 그럼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청와대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날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 다녀가시고 왔다 갔다 하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이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이거를 개입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대통령께서 여당을 좀 믿고 권한을 좀 재량권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합의를 다 봤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은 이미 정말 너무 많은 걸 양보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지금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문희상, 박기춘, 이 원내 협상 중심의 의회주의자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의회주의자, 우리 양보주의자고 타협주의자다. 네. 근데 이런 두 분 지도부를 대상으로 여당이 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여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했어요? 한나라당 시절에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출범할 때, 국민의 정부 출범할 때 무려 8개월, 9개월을 총리를 인준을 안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고건총리 인준과 대북송금 특검 이거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걸 연계시켰어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근데 새누리당은 그렇게 막 정부의 발목을 잡고 정부 출범을 못하게 막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다 했어요. 국무회의도 다 하고 할 일을 다 해 나갔던 것이 우리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자세인데 2주 동안 국무회의를 열지를 않고 보이콧을 하고 이렇게 태업을 하는 대통령은 좀 보고 놀랬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야당한테
발목 잡는다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정확하게 하시고 국회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계량권을 주시고 그 여당에게 너무 많은 통제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